빅투입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름이 비슷한 정당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비슷한 정당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걸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골치 아프고 피곤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고 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합니다. 이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회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을 제공한 겁니다. 왼쪽 흰색 투표용지를 보면 지역구 의원은 사람으로 뽑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녹색 투표용지를 보면 비례대표는 해당 정당으로 뽑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사람, 비례대표는 정당,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흰색 투표용지를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뽑고, 녹색 투표용지를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을 뽑겠죠. 그러니까 한 종이로는 사람을 뽑고 한 종이로는 정당을 뽑습니다. 지역구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을 정당별로 모아놓고 그 비율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정당으로 뽑힌 비율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사람과 정당을 맞춰서 뽑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어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을 뽑긴 했는데 당을 뽑을 때는 정의당을 뽑는 것보다 힘이 센 더불어민주당을 뽑는 편이 내 의견을 반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뽑아도 되는 겁니다. 정치 성향이 섞여도 됩니다. 원래 내가 지지하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번에 미래통합당 출신 정치인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럼 지역구 사람은 미래통합당 사람을 뽑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뽑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내가 뽑는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람과 정당을 다르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기존의 방법에서는 사람을 뽑는 경우와 정당을 뽑는 경우를 아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구가 253개 있었다. 그러면 253명은 지역구 사람으로 그냥 뽑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비례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정당에 자리를 분배한 겁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기준이 정당이 되는 것이고 자리수 자체를 정당 지지율로 먼저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민주당 50%, 한국당 40%, 그리고 정의당 10%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석수를 민주당 50%, 한국당 40%, 정의당 10%로 배분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뽑았던 사람들을 채워 넣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지역구 사람과 비례정당은 딱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정당은 사람이 모자라고 의석이 남고 또 다른 정당은 의석이 모자라고 사람이 넘칠 겁니다. 이때 의석에 비해 사람이 넘친 경우는 그냥 넘친 사람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끝을 냅니다. 반대로 사람이 모자라고 자리가 남는 경우는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남는 자리 개수만큼 채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사람도 다 뽑을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이까지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꼼수가 통합니다. 당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을 두 개로 쪼개서 한쪽에서는 지역구 사람 후보만 내고 한쪽은 비례정당을 뽑는 데만 쓰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사람을 뽑을 때는 미래통합당 사람을 뽑아놓고 정당을 뽑을 때는 미래한국당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지자들이 다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정당만 놓고 봤을 때 미래통합당의 표는 미래한국당으로 다 가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거의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남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리가 모자라고 사람이 넘칠 때는 사람을 다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구 사람으로 뽑힌 분들은 다 국회의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로 뽑힌 사람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미래통합당은 이 정도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지역구 후보는 하나도 안 뽑히고 비례정당만 뽑힌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하던 분들이 정당을 뽑을 때 미래한국당을 뽑았다면 미래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처럼 지지율이 40%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석수의 40%가 미래한국당에 배분되겠죠. 그런데 미래한국당에서는 사람으로 뽑는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뽑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석만 남아 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자라고 의석이 남는 경우는 그 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있는 사람으로 그 의석수를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잘 통하기만 한다면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수를 최대 2배 가까이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방법을 다른 정당은 안 쓰느냐? 잘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소속된 사람들의 성향도 비슷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사람 후보는 내지 않고 정당으로만 뽑는 비례대표만 하기로 했습니다. 딱 보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관계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관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을 쪼갠 모양새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진보 정당들이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은 정당들의 유리한 방식이었고, 민주당은 당 자체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군소 정당들을 끌고 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시큰둥했었고, 만약 너희들이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이런 꼼수를 쓰겠다 하고 처음부터 밝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하기로 하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있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같이 편을 먹고 있는 군소 정당들의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다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 아니고 정치색도 약간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맞을 겁니다. 물론 효과만 놓고 볼 때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나눈 것이나 이거나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진보 세력 군소 정당들의 의석을 열린민주당이 먹게 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는 미래통합당 사람을 뽑고 정당을 뽑을 때는 미래한국당을 뽑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뽑고 정당을 뽑을 때는 열린민주당을 뽑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지역구 의원이 나오는 정당과 비례대표가 나오는 정당을 분리하게 되면 해당 세력은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쪼개서 이점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